즐거운 2교시입니다. 이 시간에 봐야 될 건요, 이제 등록증 교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등록증 교부는요, 두 가지 측면이 적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등록관청 입장에서 적어요.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시험 문제야.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두 번째로는요, 각종 신고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신고는 다 들어가요. 첫째로 뭐냐? 분사무소 설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세 번째는 휴폐업 신고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세 번째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등록 취소.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시입니다.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으로서 여러분들 이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랑 수업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낯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려고 하면은 다 암기사항이고 다 골치 아픈 얘기야. 그러나 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닌 거야. 그리고 시험에 다뤄지는 건 요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그랬어? 등록관청이 한다 그랬어?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어요. 이건 시도지사의 문제로 등록관청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자격증 교부가 있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야. 등록증 교부야. 자격증 교부가 아닙니다. 자격증은 어디까지나 뭐의 문제다? 시도지사. 여기는 등록관청 얘기야. 그러면 요 세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외우면 되냐? 중개업무 뛰어든 사람들 숫자 변화야.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은 등록 절차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업무할 사람이 한 명 어떻게 됐어? 늘어났다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하게 되면은 법인만 두는 거야. 분사무소는 나중에 수업하겠죠. 그럼 업무할 사람 한 명 늘어난 거야. 사무소 이전하면은 이쪽 동네는 줄고 이쪽 동네는 늘어난 거야. 휴업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 할 사람이 없어진 거고, 폐업이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이 완전 사라진 거야. 고용하면 중개업무에 뛰어들 사람 한 명 더 생긴 거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줄어든 거죠.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등록증 교부와 연결시켜서 이게 다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얘기예요. 두 번째로 봐야 될 얘기는 뭐냐? 그럼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신고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떡하냐? 등록증 받으면 서랍에 넣어놔, 벽에 걸어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시 의무가 두 번째로 시험 문제예요. 단 개시 안 하면 뭐예요? 여기 있잖아. 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이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무엇을 걸어놓는가? 첫째로 자격증 걸어놔요. 두 번째로 등록증 걸어놓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보증 증서 걸어놓습니다. 업무보증 증서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했던. 네 번째로 수수료 요율표를 걸어놓습니다.
요 네 가지가 계시사항으로. 아, 이것도 거저먹는 시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중 계시 의무사항 아닌 거, 중개사법상 계시 의무사항 아닌 거, 시험에 나왔다면 이거 나와. 실무교육 수료증은 계시 의무사항이 아니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면 이게 실무교육 수료증 걸어놓았어, 안 걸어놓았어? 걸어놔요. 이거 다 걸어놔. 그럼 이거 실무교육 수료증 벽에다 거는 거 법에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달력 걸면 법에 걸려? 시계 걸어놓으면 걸려? 그거야 마찬가지요. 그냥 걸어놓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계시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은 걸어놔야 될까요? 안 걸어놔도 될까요? 원래 걸어놔야 돼요. 하지만 이건 중개사법상 계시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얘가 답이야. 그 다음 시험 문제다 여기다 슬쩍 4번이라고 써라. 자격증 4번. 4번 걸어야 될까요? 이거 정번 걸어야 될까요? 무조건 정번이야. 4번 걸면 걸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것도. 다 뭐 걸어놔야 돼. 정번, 원본 걸어야 돼요. 그것이 시험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이거요. 자격증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걸까요? 소속 것도 걸까요? 자격증은 있는 대로 다 거는 거예요. 대자가 이거 맞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을 100명 두고 일하고 있어. 자격증 벽에 몇 개 걸려야 돼? 101개. 지껏까지. 다 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거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개시 안 했을 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누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될까요? 안 걸어놓은 소속 아니면 안 걸어놓은 개업공. 누가? 그래요. 이 개시 의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개업공인중개사 얘기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소속과 안 걸어놔도 누가 걸린다? 그거요. 그리고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중개인. 복덕방 시절부터 하시던 분들 등록증은 있어도 자격증? 없대니까 그분들은 없어서 못 걸어놔. 됐어요? 그래요. 이것이 계시사항으로 뭐와 연결된다? 등록증 교부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얘기야. 그 다음 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도 기사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자격 시험은 시험 전 국가기관 아닐까요? 예?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대한. 아, 그 지난주에 수업 안 하셔서 그래요. 예,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지도지사고요. 뭐 그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의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증 교부부터는 누구의 관할이다? 시도지사로 바뀐다라는 걸 별표 3개 해줬어. 지난주에요. 예. 네, 그러니까 가서 동영상 한번 보실래요? 그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문제는요. 등록증 재교부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일단 등록증 재교부는 이거 등록증 교부는 공짜지만 재교부는 저거 공짜라 그랬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낸다 그랬어. 저기 적혀 있어요. 돈 내 저건 공짜 아니야. 그래요. 수수료 냅니다. 자, 이거는요. 첫째는 뭐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멸실훼손시입니다. 이 멸실훼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증 재교부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등록증 재교부는 자격증 재교부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재사항 변경이요. 여러분들 자격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성명 쓰고, 여기에 이제 생년월일 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붙이고, 뭐 몇 회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무조건 강원도 도지사야. 여러분들의 자격증은 누가 준다? 그리고 여기 도장 찍었어. 그래서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자격증은 무조건 강원도 도지사가 줘.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야. 산업인력공단장 아니야. 강원도 도지사가 자격증을 줘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격증이다 보니까 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멸실훼손만이 자격증 재교부 사유예요. 근데 등록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진 붙이고요. 여기 칸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장하고 이렇게 도장 찍힌 거예요. 이게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엔 이 칸에는 여기 성명을 써요. 여기 생년월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종별이 적혀요. 아까 얘기했지만 등록증의 종별은 몇 개? 등록증의 종별은 몇 개? 예? 이게 적힌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상호가 적혀요. 여기는 소재지가 적혀요. 그리고 여기에는 등록 인장을 찍어요. 뭘 찍어요? 예, 등록한 인장을 여기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에 쓸 게 많다 보니까 특히 여기 성명은요, 법인의 경우는 법인 성명을 쓰는 건 아니야. 왜? 법인 성명은 뭐니까? 상호니까. 법인의 경우는 대표 이름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법인 대표의 변경. 그거는 법인 대표가 바뀌면 등기부 등본상 법인 등기에 법인 대표 이름만 바꿔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등록관청에 가르쳐줘야 될까요?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에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첫 번째가 뭐냐면 법인 대표의 변경이에요. 두 번째로는 종별은 넘어가고요. 상호의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상호를 바꾸면 간판만 바꾸면 될까요? 등록관청에 가르쳐줘야 될까요?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의 변경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흔한 이름이 뭐냐면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야. 미래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무실 차려놓고서 6개월 동안 파리만 날렸어. 그럼 어디가? 언니 어디가? 아니 장명사 아니라 뭐 보러 갔지요. 뭐 보러 갔더니 뭐라냐, 이름이 더럽대. 미래가 뭐냐, 미래가 항상 전제만 있지 미래가 와? 그러니까 영원히 돈 못 버는데 이름 바꾸래. 그래서 밀물로 고쳤어. 그럼 간판만 아니면 등록증 재교부. 그거요. 상호의 변경입니다. 세 번째로 소재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 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장이 바뀌었어요.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까요? 아닐까요? 잘 들으세요. 인장 등록은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아니다? 아까 아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요. 인장의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아니에요. 인장 바뀌면 어떡하면 바뀐 인장을 여기에 찍는 난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옆에 찍으면 돼. 이게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 사유입니다. 됐어요?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종별 변경의 문제예요. 종별 변경은 여러분들 등록증의 종별은 몇 개가 있냐면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랬죠.
이 중개인은 여러분들 등록증을 보면 중개인이라고 써있지 않고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해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다 법인으로 바꿔, 법인하다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 이런 게 종별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 중개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 단 조건이 있죠.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려면 먼저 뭐부터 붙어야 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중개인이 법인으로 바꾸려고 해도 법인의 대표는 누구여야 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바꾼다. 이게 종별 변경입니다. 이 종별 변경은 단순하게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가 탄생하고 이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없어지는 문제야. 연속성이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 놓다 보니까 종별 변경의 원칙은 뭐요? 원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될 문제예요. 뭘 다시 해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즉 여기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 자체도 뭐냐면 행정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려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걸 어떻게 하고? 폐업하고. 그죠? 폐업하고 이걸 다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그냥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방법을 인정해 준 거예요. 행정 편의를 봐줬다는 거죠. 왜? 2번 가야 될 걸 몇 번? 한 번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야.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거야. 단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 신청 여기에는요.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기존의 등록증을 갖고 있게 되면 등록증이 몇 개요? 저거 이중 등록에 걸려요. 그래서 기존의 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실무교육은 면제돼요.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돼.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기 있잖아. 등록 신청할 땐 내야 되겠죠. 그거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다는 건 모두 있어? 예외도 존재해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동일한 등록 관청 내에서의 종별 변경. 저거는 중개인이 시험 합격했죠. 그죠?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이거만큼은 이거 다 생략해주고 요걸로 건너뛴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등록증이 있으니까 등록증 교부겠어? 재교부겠어? 재교부죠. 기왕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만큼은 축하할 일이야? 등록증 재교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딴 거 필요 없어. 원칙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니까 신이라고 대답해요. 예외에 해당하면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니까 증이라고 대답해봐. 원칙이냐 예외냐만 갖고 여러분들 신, 증 이걸로 대답해.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뭐요? 신,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뭐야? 신. 중개인이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 뭐요? 아니야. 아가씨. 뭐야? 다시요. 그렇지. 중개인이 여기 보시오.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 뭐요? 신인 거야. 다시요. 중개인이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 뭐? 신인 거야. 중개인이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 그것만 증이야. 이것만 예외적으로 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에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단서는 뭐요? 적어요. 여기는요, 종별은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내가 이걸로 등록했을 땐 여기에 체크마크 되는 거고요. 이걸로 등록할 땐 여기에 체크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인은 여기에 체크마크가 됐겠죠. 이 사람이 이 체크마크가 1로 바뀌면서 여기서 요로 바뀌면서 요거 있죠. 몇 번째 거? 네 번째, 소재지가 바뀌지 않는 변경일 적엔 이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 등록증 재교부다. 저게 등록증 재교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랑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 잊어버렸겠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등록 절차를 써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뭐 한다? 등록 신청을 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뭐 해준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뭐가 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그리고 등록증을 준다. 통지만 한다. 그리고 뭐가 있길 기다려? 업무 보증을 해야만 비로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 뭐까지 하고? 인장까지 등록하고 비로소 업무를 개시한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첫 번째, 요거 며칠? 요거 며칠? 기간 없어요. 저게 기간 없다는 게 시험 문제야. 저게 7일로 시험에 잘 나와. 또는 10일로 잘 나와. 여긴 기간 없어요. 이런 것까지 수업을 해줘야 돼. 잊어버려. 해줘도 잊어버려. 기간 없었어요. 요게 며칠? 요게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는 법률 용어로 3, 4일, 4, 5에 걸려. 그 뜻으로 한 3일에서 5일 걸려. 그 뜻입니다. 즉시는 그날로 그런 뜻이야. 요게 지체 없이지 여긴 기간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제일 먼저 여기서 봤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증증증 교부, 재교부. 교부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 재교부할 때 수수료를 내. 재교부, 그게 시험 문제야. 교부는 공짜 2글자, 재교부 3글자, 수수료 3글자. 그 다음 증증증 교부 아니고 재교부였어요. 자격증 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뭐? 응시. 등록증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등록 신청.
신고필증 받으려면 제일 먼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응시 등신 분신, 증증증 개교부 6가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였어요. 두 번째로는 등록신청서를 쓴다. 등록신청서에서 뭐가 기억나셔야? 등록신청서의 종별과 등록증의 종별은 같다 다르다. 등록신청서의 종별은 몇 개? 2개. 등록증의 종별은? 그게 시험 문제야. 세 번째로는 등록 요건을 갖춰야 돼. 근데 등록신청서의 종별에 따라서 등록 요건이 달라져서 개인의 등록 요건은 3가지가 있고요. 법인의 등록 요건은 5가지가 있었어요. 개인의 등록 요건 3가지는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 그거였어요. 법인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조합법상의 회사. 단, 상법상 주식회사에 국한된다. 상법상 회사면 다 된다. 조합법상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거 봐, 여러분들 천재잖아. 다 알잖아. 두 번째로는요,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대표가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를 포함한 제외한 임사원의 얼마 이상이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네 번째는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여기에는 대표 포함됩니다. 5번째로는 사무소 확보. 이게 등록 요건으로 갖춰야 될 거고 없어야 될 등록 요건이 있었어요. 뭐죠? 결격사유가 있어야 돼, 결격사유 없어야 돼. 이러면 등록시켜준다는 거였어요. 이때 이러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뭘로 한다? 제출 확인, 그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확인 제출, 실무교육은 뭘 제출? 수료증 4번을, 그거요. 그 다음에 사무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장은, 그리고 사무소하고 증명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건 그거였어요. 그 다음 법인의 경우 1번과 2번은요 법인 등기부등본 보면 나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제출서류, 확인서류, 확인. 나머지 공실사의 문제로 같은 거야. 그리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서류, 확인서류, 확인이었어요. 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는 요거 어떻소? 제출. 그리고 외국 법인의 경우는 요거 등기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제출서류였어요. 됐어요. 그 다음 등록에 관한 문제로서 등록은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재량행위이다, 기속행위이다. 그거요. 그 다음에 등록은 영속성이 있어서 등록의 효력 소멸사유 있기 전까지는 등록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등록의 효력 소멸사유는 사망, 해산, 그리고 폐업,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요 3가지야. 그때까지는 계속 간다. 그 다음에 등록은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니면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얘기로 등록은 일신 전속적 성격이 있어서 양도대여가 안 돼. 아들이 따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신하게끔 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여러분들 등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등록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만 아니면 비자치구로서의 행정구를 포함. 그거 기억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째로 업무보증에 관한 것으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때 업무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보증보험과 공제는 언제까지 다시 가입? 예. 그리고 공탁에만 있는 사실은 공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회수할 수 없어요. 그거 천재 아니야? 다 알잖아, 여러분들. 그 다음 등록증 교부에 관한 문제를 논했습니다. 등록증 교부는요, 첫째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은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각종 신고,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때 그거였어요. 됐어요? 그 다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게시. 그래서 게시할 사항들. 자격증을 걸어놓습니다. 등록증을 걸어놓습니다. 업무보증 증서를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요? 수수료율표. 그것이 등록증 교부하고 연결됐어요. 그 다음 등록증 재교부 문제가 있었어요. 자격증 재교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만 재교부한다. 그러나 등록증 재교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플러스 하나가 더 있더라. 뭐다? 기재사항 변경. 그러면 멸실훼손과 기재사항 변경의 차이점은 뭐냐? 멸실훼손 시에는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한다, 안 한다? 없어. 없어서 못해. 근데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기존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첫째로 법인 대표의 변경, 두 번째로 상호의 변경, 소재지 변경, 그 다음 네 번째로 종별 변경은 원칙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사유다.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거다. 그러나 누가? 중개인이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어떤 조건하에? 동일한 등록관청 내의 종별 변경만큼은 등록증 재교부다. 기재사항의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예요. 그게. 여러분들 천재 아니야. 여러분들 그걸 다 한 거야. 난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이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고, 단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얼만큼 기억하겠어?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요. 왜? 시험은 1년 뒤에 보거든.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계속 되풀이되면서 시험 보는 날 여러분들 이거 알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기특하죠? 다 알잖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제가 수업해야 될 내용이 뭐냐? 지긋지긋한 이야기예요. 결격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의 결격사유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는 어디에 있냐면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의 결격사유는요, 첫째로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가 지닌 의미는요, 등록의 결격사유는 소극적 등록 요건입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자, 일단 1번과 2번이 의미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은 등록을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그게 소극적 등록 요건이란 얘기야. 되기 전에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결격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한마디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노릇을 한다 못한다. 그게 1번, 2번을 합친 얘기예요. 근데 결격 사유의 의미는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노릇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결격사유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가 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먹어요. 자,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격사유의 대표적인 게 이거야.
고용인을 미성년자 고용해.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 가게에서 미성년자들 쓰면 어떻게 돼? 영업정지 먹죠? 그죠? 그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쓰게 되면 뭐하다? 업무정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 내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몇 개월 내에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자른다는 건 아니야. 해소니까.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2개월 내에 결격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냥 돼도 돼. 그런 뜻이죠. 예. 그러나 결격사유가 지닌 진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결격사유가 있다 해서 공인중개사 못 되는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하고는 무관해요.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시험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 몇 명?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 몇 명? 2명. 누구? 부정행위자. 정답. 또 자격 취소된 자. 사형 선고받은 사람 시험 본다 못 본다?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요. 깜빵에 있는 사람 시험 본다 못 본다? 봅니다.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다 결격사유자예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하고 결격사유는 달라요. 결격사유는요. 요 3가지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게 결격사유가 지닌 뜻이에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면 뭐라 그랬어?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소부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 등자가 붙었다고 별거 아닌 걸로 아니야. 그게 법률 용어야. 됐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는 뜻이 결격사유가 지닌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결격사유를 볼게요. 첫째로 행위 무능력자가 결격사유자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입니다. 일단요.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라는 용어를 바꿨어요. 지금. 한정치산자가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라고 그러고요.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우리가 쉬운 얘기를 이거야. 한정치산자는 바보, 금치산자는 백치. 쉬운 얘기로 이제 그런 건데 바보 백치는요. 한정치산 선고를 한정치산 심판, 예? 한정치산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한정치산자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십시오. 행위무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의사무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부족한 애가 의사무능력이야. 행위무능력은 그런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결정을 받아서 호적에, 옛날 말로 말하면 호적, 오늘날 하면 가족부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무능력의 특징은 의사무능력과 달리 공시가 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는 여러분들 우리 뭘로 공시합니까? 민증 까봐 하면 되잖아. 민증으로 공시돼요. 한정치산, 금치산자는 뭘로?
가족부. 그래서 옛날에 직장 취업할 적에는 호적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저걸로 공시가 되거든요. 그게 행위무능력으로 의사무능력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29이니까 잘 몰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동네마다 보면 비 오는 날 나타나는 애들이 있었어. 여자애들 특히. 머리에 꼭 꽂고. 제정신 아닌 애들, 미친 애들이라 그러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부모가 반드시 한정치단, 금치단 그 선거를 했댔을까요? 예전에? 안 했어요. 요새는요. 요새는 그런 거 빨리 받아놔야지 혜택을 받지. 그러니까 요새는 웬만하면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을 시에는 의사무능력에 불과하니까 고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노릇하면서 일거리가 하도 많아서 교차로에다가 구인 광고 냈어. 20, 30대 용모 단정한 여기 취업 요함 했더니 다음 날 있죠. 아주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와가지고서 취업하겠다고 왔어. 그래서 면접을 하느라고 앉혀놓고서 이제 대화를 한 거야. 근데 딱 두 마디 물어보고서 이제 할 얘기가 없어. 왜?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 도저히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애는 아니야. 그래서 커피 한번 타보라고 시켰어. 그런데 커피는 탈 줄 알아. 왜? 스틱이니까. 커피는 탈 줄 아네. 얘 고용하면 안 된다. 고용해도 법에 상관없다. 의사무능력자는 괜찮다는 거야. 호적 갖고 와라. 즉 가족부 보니까 깨끗해. 고용해도 돼. 그럼 왜 고용해? 이쁘니까. 왜 이쁘다고 고용해? 돈 되니까. 이쁜애 앉혀놓으면은 손님 꼬여 안 꼬여? 손님이 꼬인단 말이야. 돈 되면 고용할 수 있다는 거야. 법에 걸려 안 걸려? 의사무능력이다. 행위무능력이다. 행위무능력이요. 미성년자는요. 언제까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얘네들은 한정치산, 금치산 취소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결격사유잖아. 그러나 취소받으면 그때는 결격사유를 어떻다? 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산받은, 선고받은 자요. 파산자가 등록 결격자입니다. 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언제까지? 예, 복권되기 전까지입니다. 이 파산자도 구별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신이라 불리운 자 아니야. 신용불량자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는 법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금융권에서 얘기해요. 이게 파산자입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자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 파산법이 이제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개인회생제도가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 개인회생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파산자 아니에요. 파산자는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 못 줘 하는 게 파산이고, 개인회생은 내가 이거 조금씩이라도 해서 갚아나간다야. 그러니까 개인회생하고 파산 같은 거야, 다른 거요? 그래요. 파산자는 언제까지? 복권되기 전까지 등록 결격이에요. 복권되면 등록 결격을 면합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뭘 선고받은 자요? 이 금고 이상형의 선고에는요. 징역은 포함되고 벌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고하면 뭐 돈 넣어두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죄에 따라서요 형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과료예요. 과태료는 아니고요. 과태료는요 절대로 결격 아닙니다. 일단 과료고요. 과료보다 세면은 구류는 30일 이내로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센 게 자격정지, 자격취소인데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부가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빼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과료.
그 다음에 구류, 그 다음 벌금, 그 다음 그거보다 세면 금고, 그거보다 세면 징역, 그거보다 세면 무기금고, 그거보다 세면 무기징역, 그거보다 세면 사형.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할 때 벌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민사집행법 위반 벌금 5천만 원 선고받았다? 결격사유에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금고는 뭐냐? 금고나 징역이나 빵행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금고는 가서 그림처럼 앉아있는 거고 징역은 노역도 하는 거야. 그래서 형벌의 단계의 측면에 있어서는 금고가 징역보다 약한 거, 징역이 금고보다 센 거지만 실제로는 경중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고 1년형 받은 거하고 징역 1년형 받은 건 어떤 게 더 센 죄야? 징역 1년이 센 죄예요. 근데 금고 2년 받은 거하고 징역 1년 받은 거 어떤 게 더 센 죄일까요? 당연합니다. 왜? 여러분들 형무소에 2년 가서 사는 거하고 형무소에 1년 가서 사는 거 어떤 게 더 세? 그거야. 금고 2년이 징역 1년보다 센 거예요. 같을 적에 금고 1년, 징역 1년 같을 적에 어떤 게 위에 거야? 한마디로 금고와 징역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실제로 수감자 입장에서는요. 금고 1년, 징역 1년 어떤 게 더 견디기 어렵냐면 금고 1년이 더 견디기 어렵대요. 왜? 그림처럼 앉아있을래니 그게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고형을 선고받아도 스스로 노역을 신청해가지고 노동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금고와 징역 할 때 금고 이상 형 할 땐 징역은 포함되고 벌금은 제외됩니다.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 선고를 받아야 등록 결격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선고받지 않으면 등록 결격이 아니요.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무조건 중개사법상 선고유예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답은 아니다야.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 결격사유에 아니야.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 취소되지 않는다. OX. O야. 아니다야. 선고유예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아니다야. 됐어요? 선고유예는 아니다야. 왜? 선고받은 거야? 선고유예는 안 받은 거야? 선고유예는 무슨 뜻이냐? 선고를 뒤로 미룹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고유예만 나오면 기다? 아니다. 그거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래서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면 그걸로 결격사유를 면하는 게 아니라 종료되고 나서 바깥 세상에서 또 3년간 등록 결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의 면제 선고를 받으면 면제를 받게 되면 면제받은 날로부터 역시 또 3년간 등록 결격이에요. 그 다음 집행 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에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등록 결격으로 여러분들 요거 하고요. 요거를 좀 구별해 하셔야 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는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 1년에 선고를 유예함 이런 판결을 받았어요.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A와 B가 지은 죄는 징역 1년에 해당해. 그래서 너는 다 징역 1년에 해당한다. 그거야. 그러나 네가 눈물로 뉘우치고 네가 초범이고 네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A는 선고를 뒤로 미루어 주겠다는 판결이고요. 이게 선고유예야. B는 뭐냐?
그래서 너는 선고를 하는데, 징역 1년을 선고를 하는데 그것과 함께 선고를 하나 더 하겠다. 집행을 2년간 뒤로 미뤄지는 판결을 하나를 더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B는 선고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징역 1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선고 2개 받은 거야. 선고받은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선고를 어떻다? 밀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A와 B는요, 차이점이 뭐냐면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 기간 몇 년을 판사가 판단을 해서 이걸 선고를 해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은 법관 재량이에요. 1년에서 5년 범위에서 법관이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고유예는요, 법에 써 있어. 선고유예 기간은 무조건 2년이야. 그러니까 선고를 몇 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해야 그냥 선고를 유예하면 그냥 당연히 2년간 뒤로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고유예를 받으면 징역 1년에 선고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2년 지나서 선고하겠다는 뜻이야? 그 뜻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면 선고 내렸어? 안 내렸어? 안 내렸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야. 2년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면. 그러면은 이거는요, 징역 1년에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출발을 안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면은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없는 걸로 해준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격사유야, 결격사유가 아니야.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B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랬죠? 징역 1년을 선고했어. 일단 결격사유야, 아니야? 결격사유입니다. 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니까. 그리고 집행을, 선고가 아니야? 집행하는 걸, 빵에 들어가는 걸 몇 년간 미뤄주겠다? 그래서 2년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죄 안 짓고 잘 지내서. 내렸던 선고를, 선고 내렸잖아, 얘. 2년 지나면 내렸던 선고를 없애준다는 뜻일까요?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뜻일까요? 2년 지나서. 집행을 면제해준다면 3년이 또 있어야지. 집행을 2년 지났으면 집행을 면제해준다 아니면 선고 내렸던 걸 없애주겠다. 어떤 거게요? 선고 내렸던 걸 없애주겠다는 뜻이야. 그러기 때문에 집행의 면제, 만약에 여러분들 집행유예가 유예기간 끝나면 집행이 면제된다면 유예기간 플러스 3년이어야지. 집행의 면제는 면제받고 3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뜻은, 이 뜻은 뭐냐?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 1년이지만 빵에 가서 산다 안 산다? 안 살아. 하지만 2년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면 2년 지나서 집행을 면제해준다. 선고를 없애주겠다. 선고를 말소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간만? 유예기간만 등록 결격인 거야. 만약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몇 년간 등록 결격이요? 4년. 유예기간이야. 징역 2년이지만 가서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뭐만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유예기간만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간 등록 결격? 4년간 등록 결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예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다. 그 말이 지닌 거예요.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요. 쉬었다 해야 돼. 자, 잠깐 쉬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